자, 오늘도 이제 일주일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뭘 강의할까 지난번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이번에 딱 찍은 건 역시나 5월 달이 들어오면 중국에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맞춰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알령 해제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K-드라마나 K-무비 또 K-게임 그다음에 이런 쪽 컨텐츠 쪽에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에다가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이 지분율이 올라가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듣는 중국의 한알령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투자자도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중국 한알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한류에 대한 금지령을 뜻하는 건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어떠한 문서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이제 중국이 그 당시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무기 이제 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서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 문제를 건드렸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그전에 중국 시장에서 많이 이제 수익을 내고 있던 이 소비재나 또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한류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되는 게 하루아침에 차단이 돼버렸죠. 그 이후로 이제 그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우리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빈자리들을 일본이나 우리 경쟁 국가들이 차지에 들어갔고 우리 기업들을 거기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죠. 대표적으로 화장품 쪽에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돈을 중국 시장에 투자해놨는데 이걸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한알령이 거의 한 7년, 8년 만에 이제 그 해제된다는 그런 그 뭐랄까 느낌이랄까요?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한중 간의 문화 교류를 늘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 고위층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번 하얼빈 그 올림픽 때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국회의장께서 중국까지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간의 문화 교류를 넓히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 8월 달에 그 에이펙 2025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직접 참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한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전에 확실하게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한국에 좀 좋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한알령 해제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줄 것이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5월 달부터 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같은 것들이 중국에 직접 뭐 허난 TV나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인들에게 직접 소개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확인을 하면서 아 이제 한알령이 해제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한알령이 해제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넓히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좋아지는 실적은 주가를 밀어 올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알령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찾아보셔야 될 그럴 준비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지금 그렇다면 왜 중국이 이런 한알령을 해제하려고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했다는 것이고 트럼프 1기 정부 때 관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봤던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한 4년 동안 칼을 갈았다는 말처럼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시작되는 상호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콧방귀도 끄지 않으면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관세를 계속 올려서 결국은 이게 145%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백악관의 그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건 245%라는 터무니없는 숫자까지 나오게 했죠. 근데 사실 그 중국에서 아무리 중국 제품이 싸다고 해도 이 싼 제품을 미국에 팔아서 마진을 50% 이상 가져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하이테크 제품들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판매했을 때 이 마진을 50% 이상 가져가는 건 굉장히 어렵죠. 오히려 게임 같은 그 컨텐츠에서 그런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상품 거래에서 마진이 이렇게 나오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부과하는 관세 50%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저께 트럼프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 관세를 50% 미만으로 낮출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은 이 50% 이상 245%까지 부과하는 이런 관세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중국의 이런 값싼 제품들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않으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소비를 못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미국 경제를 위축시켜버리는 거죠. 미국은 소비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소비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그 국가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소비가 둔화된다는 건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25%고 일본은 24%,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145%를 부과했다, 245%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한중일 세 국가 모두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도 미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인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FTA 이게 또 시작되는 한 시발점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미국의 조야에서는 화들짝 놀랐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신들이 경쟁자로 생각하는 이 중국 옆에 세계적으로 이 첨단 그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 나란히 이 경제장관들이 옆에 서서 이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관세나 이런 것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일본마저도 중국 편에 선다면 그 말 그대로 미국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일본과 이 한국이 중국 편에 서는 그런 꼴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결국은 이 사진이 우리한테 의미해 주는 건 중국이 우리에게 한알령 해제라는 선물 보따리를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고 중국도 또한 우리 한류 콘텐츠들을 갖고 와서 중국 소비 시장을 진작시켜서 내수 시장을 내수 부양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이 한알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사진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K 콘텐츠를 해제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반적으로 이번 그 5월 달은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크게 보면 그 여당과 야당 이쪽에서 모두 대선 공약들을 내놓는데요. 그중에서 K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서 세제 지원과 육성책을 내놓겠다는 그런 대선 공약도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K 웹툰, K 웹소설, 그리고 이런 그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K 드라마, K 무비, K 게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일자리들을 특히 청년 일자리들을 만들어주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돈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K 콘텐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경쟁력을 가져갈 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1조 원 정도의 콘텐츠 펀드를 만들어서 매년 수천억 원씩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K 콘텐츠가 정부의 지원과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 각 기업들도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하게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중국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신들의 내수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 K 콘텐츠들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중국도 미국과의 이런 미중 통상 마찰 속에서 이 내수 시장을 부양해야 될 만큼 좀 궁색한 처지에 몰려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K 콘텐츠들은 좀 길게 보면 무릎에서 말 그대로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 중국 지방 정부들,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 정부 말고 지방 정부들, 이게 지방 정부 해봤자 우리나라 해봤자가 아니라 이 지방 정부가 우리나라만큼 규모가 큰 인구도 억 단위로 있는 그런 성들이 이
그 K-팝이나 K-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우리나라 엔터 업체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K-팝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공연 5만 명에서 8만 명이 들어가는 메인 스테디움을 빌려서 하는 이런 공연들은 중국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말 그대로 좀 그 여러 가지 정치적 구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한국 기업들에게 엔터 업체들에게 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 부양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국 경제도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K-팝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그 1999년인가요? 그때 IMF 터지고 나서 한참 IMF에서 벗어날 때 일본 문화를 개방할 때 그때 우리나라 이 엔터주들, 우리나라 이 그 엔터주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우셨고 이 원칙이 그 이후 계속 이어지는 정부들에서 하나의 우리나라 그 엔터 업체들 이런 컨텐츠들을 지원해주는 가장 큰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창의력이 더 발전이 되고 그 창의력이 이 그 미국의 아카데미상 그 영화에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그 외국어 자막을 깐 이런 영화가 그 말 그대로 이제 아카데미상을 탈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그런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창의성은 그 쉽게 카피를 못합니다. 카피를 못한다는 건 지금 제조업 쪽에서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을 추격을 당해서 결국은 LG전자가 스마트폰을 포기했죠. 그런 사례까지 있듯이 제조업에서 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K 컨텐츠 쪽은 우리가 경쟁력을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함께 그런 컨텐츠들을 재평가하고 2차적인 부산물을 너튜브 같은 데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것들이 이러한 팬덤을 만들어내고 팬덤은 우리나라 K 컨텐츠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이런 아티스트와 이런 팬들이 팬덤을 통해서 서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왜 이런 K-팝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선 K-팝 관련주들이 여러 개 상장돼 있습니다. 그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 메인 IP라고 할 수 있는 슈퍼스타,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이런 캐시카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인지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번에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메인 IP인 그 BTS 방탄소년단들이 개별적으로 뭐 한국 남성이다 보니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거의 18개월 정도 활동을 못 하게 됐죠. 하지만 이 하이브는 BTS가 없는데도 실적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신뢰감을 줬죠. 물론 여러 가지 뭐 자본도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신인그룹의 활동 여부, 이거는 신인그룹을 만들어내서 앞으로 계속 지금 하나의 하나의 그 슈퍼스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스타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신인그룹이나 신인걸그룹, 신인보이그룹 이런 신인그룹들이 말 그대로 첫 번째 계약에서 한 7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 7년 동안 이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한 6대 4가 아니라 한 7대 3 이 정도로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신인그룹을 잘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스타들이 그 신인그룹이라도 얼마나 빨리 월드 투어에 나갈 수 있는지, 이 월드 투어라는 게 그 해외에 그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준비하는 상대방 국가의 이런 엔터업체들과 협업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그런 무대를 잘 소화해내고 흥행을 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메인 아티스트와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재계약에 실패하면 이런 엔터주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런 K-팝을 하는 영예 기획사는 곧바로 망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메인 아티스트와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재계약을 하는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BTS 전원 멤버들과 재계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종목을 찾고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